사이다 무비튼. 어릴 적의 기억 같은 건 커가면서 점점 잊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딱히 별거 없는 일상은 잊어버려도 너무나도 즐거웠던 여행의 추억이라든가 강렬한 일들은 왜인지 기억하고 있는 법. 나에게 있어서 그 일은 친아빠와의 일이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친아빠에게 유괴당한 적이 있다.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였고 나는 그때 초등학생이었다. 아빠는 무언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왜인지는 몰랐지만 바로 엄마한테 화풀이를 하곤 했다. 처음엔 폭력을 쓰지는 않았지만 한 번 손을 들고 나니 심해지는 건 시간 문제였다. 엄마는 나에게 그런 광경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지 아빠의 기분이 안 좋아진 것 같으면 "넌 방에 들어가 있어" 라며 당시 2층에 있던 내 방으로 가도록 하였다. 엄마의 감은 거의 맞아들었고 내가 2층으로 가면 곧바로 아빠의 화내는 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게 되었을 때 비록 초등학생이었지만 이제 저 아빠랑 같이 안 살아도 되는구나 라며 안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엄마와 아빠가 이혼하고 난 후 나는 엄마와 둘이서 생활하게 되었다. 엄마는 나와의 생계를 위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밤 8시 정도까지 혼자 있는 일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있었다. 그래도 그 아빠의 가정폭력이나 화내는 소리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건 좋았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혼자 있는 것 정도는 아무렇지 않았다. 엄마는 나에게 "항상 외롭게 해서 미안하구나" 라고 말했지만 엄마와 단둘이서 지내는 이 일상은 나에게 있어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다. 나는 조금이라도 엄마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집에 말려놓은 빨랫감들을 개켜놓거나 청소기를 돌리거나 하였다. 비록 엄마는 바쁘셨지만 집에 있는 동안엔 내 말을 귀 기울여 들어주었고 학교 행사가 있으면 되도록 참가하도록 해주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이 불쌍한 아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 어느 날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차에 타고 있던 아빠가 창문을 열고 말을 걸어왔다. 나는 아빠의 모습을 보고 흠칫했지만 "지금 너네 엄마한테 사과하러 가는 길이다." 라며 울고 있었다. 아직 나는 어렸었고 아빠의 눈물을 처음 보았기에 나는 그 말을 믿어버렸고 차에 타보니 외할머니 댁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차가 달리고 있었다. "아빠 어디 가는 거야?" 라고 말해도 아무 말 없이 아빠는 운전을 했다. "엄마 있는 대로 갈 거야" 라고 말해도 무시당했다.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아빠는 아무 말 없이 핸들만 잡고 있었고 그 옆모습이 너무 무서웠다. 나는 그때 아빠를 따라와 버린 걸 격하게 후회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었고 집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아빠의 차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떻게 해서든 아빠에게 차를 멈추게 하려고 "화장실 가고 싶어, 세워줘" 라고 부탁했지만 차를 세워주지 않았다. 아빠가 나를 어디로 데리고 가려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내 마음은 공포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 어딘가에 갇혀서 더 이상 엄마를 못 보게 되는 건 아닌지, 혹시 엄마처럼 맞는 건 아닌지 하고 머릿속엔 무서운 상상으로 가득했다. 하지만 아빠는 내 말을 들은 채도 하지 않았고 자동차 문은 꽉 잠겨져 있었다. 하지만 2시간 정도 달렸을 때 아빠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졌는지 잠시 휴게소에 들렀다. 나는 아빠가 화장실에 있는 사이에 도망가려 했지만 아빠에게 붙잡히고 말았고 남자 화장실로 끌려갔다. 하지만 거기서 먼저 안에 있던 남자분이 나를 보고 놀란 표정으로 "여기가 아니에요. 여자 화장실은 저쪽이에요." 라고 말을 걸어왔다. 그때 아주 잠시 아빠가 뻘쭘하다는 듯 내 손을 놓았고 나는 그 사이에 도망갔다. 화장실에서 나와 정신없이 아빠로부터 도망치고 싶다는 일념으로 여자 화장실로 달려갔다. 그날은 마침 주말이라 주차장은 차들로 가득 차 있었고 화장실도 꽉 차서 줄을 서야 했다. 나는 정신없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라고 울부짖으며
화장실에 있던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다. 그러자 어른들이 경찰을 불러주었다. 경찰이 올 때까지 나는 여자 화장실 안에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나가면 아빠가 데려가려고 하는 게 분명하니깐. 잠시 후 경찰이 왔고 나는 이혼한 아빠에게 유괴당한 것과 밖에 나가면 아빠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경찰에게 말했다. 상황 설명을 들은 경찰은 함께 나와 아빠를 발견했고 아빠는 체포되었다. 그 후 경찰이 엄마에게 연락을 해주었고 집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때 엄마는 근무 중이었고 내가 아빠의 말에 속아서 유괴당하고 있었단 걸 알곤 충격을 받았고 내가 무사히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울었다. 그로부터 아빠와는 2번 다시 만나지 않았지만 5년 정도 감시를 당했다. 하지만 내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에 갑자기 감시가 끊겼다. 유괴할 정도로 집착하고 있었으면서 왜지? 라며 당시에는 매우 불안해했다. 이유를 모르니 아빠가 언제 또 마음이 바뀌어 다시 집착하기 시작할지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무서웠다. 집착이 멈춘 후 10년 이상이 지났고 아무렴 다시 그러진 않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 친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다. 상속이 어쩌고 저쩌고. 유산엔 일도 관심 없었지만 아빠의 동향을 알기 위해 전화를 받았다. 그러자 아빠의 집착이 멈춘 이유를 알게 되었다. 그건 바로 내 키가 아빠보다 큰 걸 알았기 때문에라고 한다. 참고로 내 키는 169cm이다. 고등학생 때부터 이 키였다. 유괴당했을 때 아빠는 내 얼굴을 낼름 핥아왔는데 알고 보니 아빠는 작고 귀여운 딸인 나를 갖고 싶었던 모양이다. 그때까지 아빠는 공포의 대상으로만 보고 있었는데 그걸 알곤 아무리 친아빠지만 매우 기분 더러운 존재가 되었다. 친할머니는 그러니 더 이상 집착은 안 할 테니 안심하거라 라고 했지만 그런 거였다면 좀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걸. 결국 그 후 상속 같은 거 관심 없으니까 맘대로 하세요 라고 전화를 끊었지만 피곤함이 확 밀려왔다. 아무리 친아빠지만 초등학생 때 유괴당한 트라우마는 그 후 몇 년이고 나를 괴롭혔다. 아빠 차와 같은 차가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쿵쾅쿵쾅거려 괴로웠고 아빠가 언제 어디에서 나를 보고 있을지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그런 쓸데없는 이유로 나에게 집착해왔다니.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운이 좋았다라고 생각했다. 혹시 내가 지금도 아빠 키보다 작았다면 아빠의 집착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상한 이유라고 생각될지도 모르지만 실제로 아빠는 겨우 그런 이유로 나에게 집착하는 걸 멈추었다. 게다가 혹시 엄마에게 폭력을 휘둘렀던 건 엄마가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는 아빠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 당하고 있었던 걸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가슴이 꽉 막히는 기분이 들었다. 분명 내가 이런 걸 엄마에게 물어도 말해주지 않을 거고 누가 그렇게 말해준 것도 아닌데 나는 그게 틀림없다는 확신이 들었다. 그렇게 생각하니 나는 엄마가 더욱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어린아이였던 내가 어른이 된 만큼 엄마도 나이가 들었다. 그래서 지금부턴 평생을 바쳐서 엄마를 소중히 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 후 몇 년 후 나는 엄마와 단둘이서 평온하게 그리고 아주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아빠 일이 귀에 들어왔다. 그건 바로 어떤 유치원의 여자아이들을 도찰하여 하원길을 노려서 유괴하려 하다가 유치원 선생님에게 발견되었고 그 자리에서 신고를 당하여 경찰에게 체포되었다고 한다. 나를 유괴하였을 때는 헤어졌다고 해도 친딸이었기 때문에 실형까지 가진 않았지만 이번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았고 아빠는 유치장으로 가게 되었다. 특히 유괴당할 뻔한 아이의 부모님이 돈으로 합의 않고 무조건 실형을 원했다고 한다. 소중한 아이를 유괴당할 뻔했으니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아무리 친아빠지만 그렇게 되어주어서 진심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나의 감은 역시 맞았다. 솔직히 그런 인간이 지멋대로 날뛰게 두면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미수로 끝났지만 나와 같이 유괴당해서 트라우마가 생기는 아이가 생기는 건 절대 용서할 수 없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저 사람에게는 평생 감옥 안에서 지내주었으면 한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